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피아노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피아니스트 최한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하는 악기인 피아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악기를 분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악기를 분류할 때 우리는 크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건반악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현악기는 활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높은 음역대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 거기에다가 하프하고 기타까지 포함하는 악기들입니다. 관악기는 크게 목관악기, 금관악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목관악기에는 플루트, 그리고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같은 악기가 있고요. 금관악기는 조금 나팔관 같이 생긴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트럼펫, 호른, 튜바 등등의 악기가 있어요. 타악기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치셨을 텐데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캐스터네츠, 그리고 이제 심벌즈 등등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반악기, 오늘 이야기할 피아노가 건반악기이고요. 이제 거기에 오르간과 피아노가 되기 전 옛날에 있었던 하프시코드, 챈발로라고 하는 그런 악기들이 이제 건반악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악기는 피아노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이 많은 악기 중에서 피아노를 가장 처음 배우게 되고 피아노의 어떤 점 때문에 어릴 때 배우기 가장 좋은 악기일까요? 건반 악기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일단 소리가 납니다. 피아노에는 건반이 많이 있죠. 다른 악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건반마다 고유한 음정이 있기 때문에 음정을 찾기도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지판 위를 짚어서 음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음정 찾기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피아노는 건반을 그냥 누르면 그 음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자, 이때 이 건반은 총 몇 개일까요? 일반적으로 현대의 피아노는 하얀 건반, 검은 건반 합해서 총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피아노를 흔히 악기의 왕, 악기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일단 이 피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피아노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그만큼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높은 음역대부터 굉장히 낮은 음역대까지가 가능한 악기인데요. 건반 악기를 제외한 어떠한 악기도 이 정도의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반 악기의 가장 큰 장점은 화음 연주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화음이란 이제 2개 이상의 음을 같이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반이 이렇게 많고 저희 손가락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모든 음을 같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화음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소리와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의 구조와 생김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리를 내는 기본 원리는 모두 다 같은데요. 구조에 따라서 이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는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대부분 일반 가정이나 학원,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를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합니다. 피아노는 건반을 치면 혹시 피아노 안에 들여다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반을 치면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해머, 작은 망치가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건반 하나에 해머 하나, 그리고 음역에 따라서 굵고 가는 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현들을 악기에 따라서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현이 수평으로 길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이 생각보다 몹시 길어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 뚜껑까지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또한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서트장, 공연장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업라이트 피아노는 현과 울림판이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고 울림이 그랜드 피아노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 학원의 보급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는 집이나 여러 군데에서 쉽게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층간소음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동이나 공간 때문에 디지털 피아노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말 그대로 전자회로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말합니다. 디지털 피아노에는 각 건반에 현과 해머 대신에 특정 음을 만들어내는 스위치가 있어서 음을 만들고 스피커를 통해서 이 음이 증폭되어 나갑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일반 피아노, 실제 피아노의 해머의 느낌과 무게감을 비슷하게 재현해내는 그런 디지털 피아노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현이나 울림판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아노와 같은 음색과 음질을 다양하게 낼 수는 없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일반 피아노에 비해서 습도나 온도에 덜 예민하기 때문에 조율을 받는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상 속 클래식 음악과 또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 나와 맞는 클래식 음악이 어떤 음악이 있을지,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루하고 길기만 한 음악, 잠이 오는 음악, 어쩌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할 때나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나 영화 속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세탁기는요, 빨래가 다 되었다고 슈베르트의 곡 멜로디로 알려주고요. 길에서 트럭이 혹은 쓰레기 트럭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화물차가 후진할 때에는 베토벤의 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나 반전되는 상황에서 띠로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노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바흐의 곡이에요. 바흐의 오르간 곡이고요.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기본 컬러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본 컬러링은 맨델스존의 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클래식이었어?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곡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면서 더 대중적인 음악이 된 것 같아요. 클래식은 서양에서 정말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시작된 음악임에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랑을 받게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클래식 음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오랜 시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나라의 작곡가들이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형식의 곡들을 많이 남겼죠. 그 곡들은 곡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최신 유행곡들이었을 거예요. 곡 안에는 작곡가들의 삶과 그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곡을 썼을 그 당시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듣게 되죠. 음악은 말 그대로 음학이 아니고 음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들을 듣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음악에 깊이 이입되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정에 어떤 공감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주자들이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말을 하면서 힘쓰고 있는 일에는 음악 뒤에 숨겨져 있는 작곡가의 이야기나 곡의 배경을 설명하고 들려드리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책이나 음악에 비유를 하고는 하는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나 마음에 쏙 드는 떡볶이를 찾기까지, 작가나 영화를 찾기까지는 많은 라면을 먹어보고 많은 떡볶이를 먹어보고 또 많은 영화를 봐야 하는 것처럼요. 찾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악기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악기 분류를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악기가 좋은지 혹은 성악곡이 좋은지 그렇게 악기의 소리를 다양하게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조합이나 편성을 알아봅니다. 악기는 혼자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케스트라 규모로 큰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는 웅장한 사운드의 규모도 있고요. 피아노 솔로곡이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현악기들 몇 대가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실내악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대의 곡들의 분위기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 바흐와 핸델이 주가 되었던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낭만 시대의 작곡가들이죠. 쇼팽과 브람스까지 각 시대별로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을 두세 명씩만 말해도 손에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 시대별로 작곡자들의 곡을 듣다 보면 그 시대만의 특징이나 분위기가 느껴지고 분명히 더 마음이 가는 시대나 작곡가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특정 작곡가의 특정 작품에 끌리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찾게 될 거고 본인이 어떤 감정에 동요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특정 음악에 반응하는 나를 보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나 그 외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기만 하기보다 연주자가 연주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들으면 훨씬 음악을 이해하기 쉬운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연주도 훌륭하지만 연주하는 모습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연주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음악 팬덤에는 당연히 못 미치겠지만 클래식계에도 나름 엄청난 팬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표정과 모습과 그런 액션을 보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음악의 흐름에 집중을 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음악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해석과 연주가 있다는 것도 클래식 음악의 정말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은 곳에서 생각보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클래식 연주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훌륭한 연주자들도 많아졌고 소규모의 연주 공간도 많이 생겼어요. 거의 코앞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고 듣다 보면 그만큼 클래식 음악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만을 그렇게 많이 듣고 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데요. 그때그때 저의 상황에 맞는 그날의 날씨에 맞는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음악으로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음악이 그렇겠지만 클래식 음악만이 주는 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요즘인데요. 먼 옛날의 음악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느릿느릿한 기분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멋진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장르의 배경음악이 하나 더 생기면 삶이 더 다채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노력과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텐데요. 만약에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좀 더 어린 나이에 전문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예중예고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와는 조금 다른 커리큘럼으로 음악 관련 과목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연주 수업이나 실기 수업 등이 있어서 조금 더 음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집과의 통학 거리라거나 친구나 환경의 변화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제출하는 입시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시곡은 대부분 입시 두어 달 전에 나오는데 그때그때 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상위 몇 개의 학교에서는 지정곡으로 딱 그 학교만을 위한 곡이 나오게 되고 그 외의 학교들은 자유곡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수능과 내신, 생활기록부 관리도 물론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수시 전형으로만 모집하는 학교도 있고 정시 전형으로만 모집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알아봐 두는 게 좋겠죠. 곡은 대부분 시대별로 두세 곡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나를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장점을 최대한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을 고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여러 곡을 공부해보고 나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입시 전에는 콩쿨이나 각종 대회들이 큰 도움이 되어주는데요. 콩쿨을 준비하고 무대를 경험하는 일은 연습과는 또 다른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상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무대의 압박과 긴장을 미리 경험하고 훈련한다는 면에서 참가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입시에서는 결국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의 나를 미리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게 입시에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입시 평가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에서 연주를 해보면 또 그런 많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태와 내 또래 친구들의 실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콩쿨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상 여부에 따라서 대학 진학 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콩쿨도 있고 입상 시에는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경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콩쿨 참가는 꼭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교 학부 과정에는 대부분 피아노 전공 실기, 솔로 연주만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혹 중고등학교 때 피아노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는 음악 이론이라든지 음악 교육, 오르간 이런 걸로 전과를 해서 진학하는 경우도 봤어요. 또는 실용음악과로 전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용음악과는 클래식 음악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피아노 실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기본적인 피아노 실력을 요구하는 다른 학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적성에 맞는 곳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으니 나의 성향과 나의 앞으로의 진로와 그런 것을 잘 봐서 학교의 모집 요강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학부 과정,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원에 가거나 유학을 떠나서 더 세분화된 공부를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연주를 기반으로 두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공부했을 때 나중에 일을 할 때 더 다양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주과가 있는데요. 반주과 내에도 성악 반주를 할 수도 있고 기악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발레 반주를 공부할 수 있는 과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성향과 역량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잡아서 전문성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 게 대학원 진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전공 학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음악만을 연주하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자라던가 실내악 팀을 만들어서 실내악 연주자가 되기 위한 학업이 가능합니다. 유학은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로 많이 가지만 요즘은 러시아나 영국 등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학이 꼭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물론 그 나라의 환경과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정말로 큰 재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한국에도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예체능계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 같아요.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라든지 시향의 단원으로 입단하는 게 어렵죠. 물론 국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런 합창단 같은 곳에 공식 반주자가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경우에는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대부분 연주 활동을 하면서 교육자의 길을 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학이나 예중예고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연주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또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잘 맞아서 피아노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만의 컨텐츠나 기획 능력이 있는 연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내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직접 연주를 기획하고 싶은 마음에 아예 연주 기획자로 전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기를 전공해서 그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거나 부유한 삶을 보장해주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연주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제 삶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불안을 원동력 삼아서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데에는 제가 직접 연주를 함으로써 오는 연주자의 기쁨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악을 듣기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연주를 할 줄 아는 데에서 오는 그 즐거움은 연주를 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음악이 너무 좋고 연주의 기쁨을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음악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기쁨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거는 굉장히 흔한 이유예요. 다들 친구들 가듯이 피아노 학원, 동네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칭찬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원학교라는 그런 전문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학교 입시를 준비해서 예원학교에 입학을 했죠. 하고 나니까 주위 친구들이 모두 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그 다음에 이제 예고를 입학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유학을 또 떠나게 되면서 그렇게 자연히 피아노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솔로 연주과 반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자 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배려를 하면서 연주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귀가 많이 열려 있어야 되고 남을 많이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향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연주 방법도 조금 소리를 내는 거에서도 다를 수가 있고 항상 그런 다른 사람과의 밸런스를 많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배울 수가 있는 게 반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래식에 대해서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청소년 분들 중에 제가 오늘 강연한 클래식, 음악 관련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계신 학생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막연하게만 느껴지시겠지만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최한결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